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대처령과 불법 견인 차량에 대한 대처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은 1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뭐 이 정도면은 운전자뿐만 아니고 탑승자 전원을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피한 후 뒷 상황을 보고 일단 차에서 내릴 때 대파하지 않은 이상에는 비상 깜빡이를 넣고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뭐 그렇게 이동해도 되지만은 가족이라든지 탑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피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거는 뭐 법에는 낮에는 100m, 밤에는 더 멀리 200m 이렇게 했는데 이거 설치하러 가다가 2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설치하고 뭐 터널 입구라든지 터널 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곡각 지점이라서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갑자기 돌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오히려 차량 가까운 쪽이더라도 짧은 거리라도 모방하니까 꼭 100m, 200m에 구애받지 말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우선 뭐 큰 인명사고가 났다면은 1차적으로 뭐 119라든지 112 경찰 신고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조치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은 다 움직일 수 있고 경상 이런 경우에는 일단 안전지대로 이동한 상태에서 사고 차량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전화를 하고 그 대기 시간에 뭐 해도 되겠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일단 인차적으로는 안전지도 이동 후에 사고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사고는 발생했지만은 수습이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견인차는 일단은 보험회사 연락할 때 콜센터를 이용해서 보통 보험증서 뒤쪽에도 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야지 이거를 등한시하거나 뭐 딴 데 정신이 없거나 하면은 무조건 경찰차 오기 전에 보통 무전을 뭐 알고 오는 건지 불법 견인차들이 뭐 한 대도 아니고 뭐 요란스럽게 달려옵니다. 이것을 그냥 이 사람들 말 믿고 그대로 움직인다면은 잘못하면은 견인용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사고가 났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지금 불법 견인차에 의해서 비용이 더 지급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급한다든지 사실은 내가 직장이라든지 집 근처에서 수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엉뚱한 곳에 가서 차량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차가 수리가 잘못됐을 때 다시 또 내가 가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보험 콜센터를 이용해서 비용도 절감을 하고 또 감안을 해서 내가 수리한 후 차량이 뭐 잘 되면 모르지만 안 됐을 때 다시 제 차 들어가고 하고 그 처리하기가 집 근처라든지 직장 근처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차량이 사고가 났다 하면은 1차적으로는 차량이 이동 가능하면은 신속히 정황 증거를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준비하고 있는 락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퀴 자국을 해놓고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2차 사고를 예방하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고속도로 사고 나는 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사고 나면은 정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불법 견인차 대처용인데 사고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 불법 레카차들이 몰려와서 여기에 신경 더 쓰이고 막 그래서 짜증이 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흐름이 아까도 말했듯이 뭐 대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점거를 하고 나면은
지금 인사사고가 나면은 119에 제일 먼저 연락해서 구급대에서 구급차가 오도록 연락을 하고, 또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속도로 같으면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 이런 매달 며칠 날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뭐 보험회사끼리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는, 여기까지는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메카차가 몰려와서, 보편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 글을 보면은 실제로 레카차들이 와갖고 자기가 뭐 가까운 차량 공업소에서 수리 잘하는데 이동하자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말을 믿고 끌려가면은 견인료가 심지어는 뭐 거리 불문하고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보험회사 불렀으니까 이렇게 해도 이게 뭐 교통법에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벌금이 더 나온다는 둥, 뭐 그래서 교통방해가 되니 갓길까지 이동하자 이렇게 해서 또 해놓고는 뭐 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동하라 하면 이것도 뭐 10만 원 이상 갑자기 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벌금 받고 안 받고는 조금만 기다리면은 보험 레카차도 빨리 오는데,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비용을 또 실랑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지금 대체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일단은 레카차 오는 분들이 주는 명함도 받지도 않고 가급적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 차량, 그러니까 가해자가 고속도로에도 뭐 내 혼자 들어가던 게 아니고 가해자 차량도 있고 피해자 차량에서 이분들이 꼭 피해자 차량한테 접근해서 수리 잘하는 건 있다, 뭐 보상을 더 잘해주겠다, 뭐 이런 등등 해서 끌고 가는데, 실제로 뭐 내가 가해자 차량이 혹시 된다고 생각하면은 수리 비용 적게 놓을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견인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하는,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데는 자기들이 그 공업사 이런 데가 알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수리를 뭐 부풀려서 결국에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뭐 쌍방 과실이 될 확률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각각 보험회사 레카차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체가. 그리고 이제 지금 레카차들이 뭐 한번 하지 마라 해갖고 듣는 것이 아니고, 뭐 거의 뭐 반강제적이든 윽박 지르듯이 뭐 얼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은 그게 뭐 속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듣고 알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게 뭐 말려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좋은 말로 우리가 음성으로 작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보험회사 불렀어요, 손대지 마세요, 감 정도는 질러줘야 되고, 그래도 또 막무가내로 이동하려고 차량 뭐 괜히 나는 식으로 신용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 휴대폰 들고 촬영하면서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음,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고 뭐 우물쭈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내가 봤는데, 1차적으로는 차량 사고도 사고지만은 이 불법 견인차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고,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가 보통 대체하는 요령을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하면은, 첫째, 사고가 난다면은 사고 발생 시 이동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견인한다든지 이동을 하면 안 돼요. 사고 위치도 표시하고 사진 촬영하고 추후 다툼에 증거를 남겨야 돼.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보험회사에도 제출할 수 있고 누가 과실이 더 중한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반 도로에서 2차 사고가 그래도 속도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외길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교통 흐름 방해를 하기 때문에 명함 주고받고 보통 사진 찍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뭐 2차선 3차선 해갖고 한 차선 사고 났다고 뭐 교통을 막지 않는 이상에는 뭐 벌금 노니 안 노니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119 신고하기. 다친 사람이 있으면 어떤 간에 병원에 먼저 보내는 게 제일 빠른 수순이겠죠. 뭐 크게 대파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으면. 그러고
상대방 이제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전화번호를 물론 이제 이게 보통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 명함이 뭐 가짜일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간에 연락을 꼭 해야 되고 이러니까 서로 전화번호 불러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보면은 신호가 들어가면은 뭐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보험사에서 신고 접수하시면 되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경찰에 전화해서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지 실제로 법은 그렇는데 사고를 많이 내신 분이든지 뭐 보험회사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아니 뭐 경찰서에 신고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은 출동하고 벌금 놓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뭐 나중에 딴소리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그러고 지금 보험사나 경찰을 이렇게 이제 신고하고 나면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래서 휴대폰 성능도 좋고 하니까 주변을 이렇게 촬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 모를 그 다툼에 대비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치거나 뭐 이렇게 몸 부위에 충격을 받았다면은 꼭 반드시 보험회사에다가 목이 피곤하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려야지 그때 당시에는 아무 포시도 없었는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는 충격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보통 병원에 가서 뭐 내부적으로 상했는지 외상은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지만은 일어났다면은 잘 대처하는 요령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 증거 수집을 하고 해당 보험사 긴급 견인 요청을 하고 인명사고 시에는 119에 전화하고 그다음 경찰에 112에 연락하고 고속도로라면은 도로공사까지 연락하고 불법 레카차가 오면 단호히 보험회상 차량 와요. 제 차에 손대지 마세요. 감 정도는 질러줘야 되고 그래도 이동을 시도하면은 휴대폰 카메라 들고 또 하고 나중에 이거 다 이동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는 등 이렇게 해야지 레카차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 사고를 뭐 나기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그래도 내가 원해서 하든 내 부주의든 다른 사람의 부주의든 사고가 꼭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는 보험증서 뭐 사본이라도 갖고 있어도 가급적이면은 요새는 뭐 다 블루박스 있으니까 증거가 되는 이런 부분하고 화재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량용 소화기를 항상 비치하고 오래되면은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비치를 하시고 뭐 시골 길이라든지 뭐 고속도로인데 사실 보면 가로등도 없잖아요. 그래서 비상용 랜턴 요새 인터넷 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프레쉬도 쓸 수 있고 붉은색 이제 보단 누르면은 빨간색으로 깜빡깜빡하는 이런 그 랜턴용 작은 거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준비하시고 차량에 예전에는 삼각대가 뭐 지급됐는지 요새 차량 완전 삼각대가 없는 차량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라카 요거는 사고 났을 때 바퀴 같은 데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이거 하나 사놓으면은 뭐 오래 가니까 뭐안 쓰면은 뭐 계속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더뭐 이거는 어렵지만은 더 좋은 거는 차량용 구급 상자를 만들어서 어 요런 거저 소독약 붕대 이 정도 간단한 거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해도 뭐 상하지 않을 정도 요 정도 되는 거니까 신고 피나고 이러면은 뭐 붕대 있으면은 그래도 엄청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건 뭐 큰 비용 안 드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어, 사고 나는데 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운행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안전 운행을 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또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모두 안전 운행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